2차 전지 섹터들이 트럼프 당선되고는 공매도가 정말 줄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하루 전날 그때부터 1월 18일 사이에 공매도가 확 줄고 있고,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요 짧은 기간에 공매도가 74%가 확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공매도 세력도 더 이상 주가 빠지기가 어렵다, 더 빠지면 밑에서 팔면 더 이익이니까, 근데 확 팔았다, 그렇다면 주가가 저점에 가까워졌다, 요렇게 보이는 거죠. 2차 전지 1월 반등과 하락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호재도 많이 나오고 또 강력한 트럼프 취임으로 악재도 나오면서 상승과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 악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맨 처음에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AMPC라고 부르죠. 사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이 만들면 세액으로 환급 받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에 1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유지된다, 요런 기사가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좀 더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현대차 그룹이 IRA 보조금에 따라서 5개 차종, 여기가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2차 전지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미국 국방부가 CATL, 중국의 가장 큰 배터리 회사지요, 요걸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요건 쉽게 말해서 CATL이 미국에 진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불안감도 있었는데, 진출하기가 거의 쉽지 않다, 중국 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호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테슬라 2025년 신형 모델 주니퍼지요, 공개, 그러면서 또 한 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1월 중순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진 게 역시 트럼프 취임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하면서 행정명령으로 보조금 축소, 요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AMPC도 축소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또 현대차 그룹 5종이 2종류로 또 줄어들고, 앞에 좋았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직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요 중에 우리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볼 게 정치적 상황, 또 트럼프 정책, 요런 상황 외에 빼고 보면 역시 테슬라 모델 관련,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 요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게 되면 테슬라 밸류 체인입니다. 테슬라 자체에 공급하는 것은 LNF, 에코프로비엠, SKIET, 롯데머티리얼, 엔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통해서 테슬라로 납품되는 거 보면 LNF, LG화학, 대주전자제로, SKIT, WCP, 롯데머티리얼, 그 다음에 마지막 파라소닉, 일본 배터리 회사지요. 파라소닉을 통해서 가는 것은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 WCP.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수혜를 받는 것은 역시 LG에너지솔루션 통해서 가는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가는 기업.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LNF라든가, 또 파라소닉 또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요런 쪽이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 한쪽보다는 양쪽에 걸쳐져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요런 밸류 체인에 대해서 요것들은 아무래도 정책 영향을 피해 갈 수 있는 쪽이다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호재는 이렇게 테슬라 밸류 체인 중심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역시 악재는 트럼프 행정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명령을 보면 많은 섹션이 있는데, 보통 섹션 2 같은데 보조금 삭제를 한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없이는 2차 전지 전기차들이 성장, 그러니까 확대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행정명령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고 보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냥 디젤 자동차지죠. 디젤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가 강했습니다. 연비 규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전기차에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연비 규제를 폐지한다, 요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전기차를 다른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 우대하지 않는다, 요런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IRA 법안에 따라서 받는 혜택, 보조금을 모두 삭감한다, 이런 얘기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글로벌 다른 나라보다 사실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했고 밸류도 높게 잡혔는데, 그건 역시 IRA 법안이 미국에서 승인되고부터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밸류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무력화됐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악재치고는 조금 강하게 나온 악재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가 확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분명히 올해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성장을 할 걸로 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으면서 1월 달은 반등과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 시작될까요? 2차 전지 본격적인 반등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가 있고, 또 그다음 업황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닥을 잡고 반등한다 단순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등의 시작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에코프로 BM 차트 모양입니다. 차트 모양을 보시게 되시면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 위에 120일 이평선을 맞고 또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이 나오면 위에 이평선을 맞고 또 하락을 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20일 이평선을 맞고 또 하락을 하고, 그렇게 보면 하락점이 작년 9월, 11월, 그 다음에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점이 낮아지는 게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반등이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요번에 조정이 나오면 트럼프 취임이라든가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1월 초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앞쪽 고점을 돌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한 바닥이 나왔다. 이때부터 강하게 가는 게 아니지만 일단 하락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앞쪽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의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렇게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락 사이클은 끝났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해볼까 생각을 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번에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을 한다면 또 다음번 똑같은 모습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기술적으로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들은 항상 업황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업황입니다. 2차 전지의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업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건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리포트라든가 정권사에서 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이 틀리더라고요. 정권사들도 인맥풀이라든가 인재풀이 있는데도 틀리다. 그러면 개인으로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2차 전지 산업 업황 턴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 보여지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수출입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출입 현황은 매월 1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 16개 섹터, 그 중에 명확하게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월, 8월, 9월 보면 수출이 7억 4천, 7억 1천, 7억 달러 약간씩 줄어들고 있죠. 요 정도라서 어쨌든 업황이 계속 줄어든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10월, 11월 자료까지 나왔을 때, 지난번에는 12월 달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0월, 11월 보게 되면 6.2억 달러, 6.6억 달러 더 줄어들었다, 앞에보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요정까지 설명드리고 실적 시점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설명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LG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때 실적을 보면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현황만 체크를 하더라도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월 1일 날 나오는 이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보면 7, 8, 9월 수출되는 물량보다는 10, 11월, 12월이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LG에너지솔루션도 적자로 바뀌었고요. 그만큼 어려워졌죠. 그러면 수출입 현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업황이 개선이 됐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뭐 다른 자료보다는 요 자료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참고적으로 수출입 현황 보게 되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항상 마지막 달은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12월 물량은 보통 2024년식이 아니고 2025년식. 그래서 자동차 산업 자체에 보면 12월 달이 항상 많이 파는 시점. 그래서 12월 1을 밀어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12월 달도 보게 되면 수출입이 8.2억 달러로 확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요게 12월 특성상 좋아졌는지 아니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좋아졌는지 요건 2월 1일 날 또 1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에코프렘 제가 주가 차트 설명을 드렸는데 바닥을 저점을 안 깨고 올랐어고 1월 달 수출입 현황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바닥을 잡았다. 요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점을 깨고 1월 달 약화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실 걸로 보입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매도 재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왜 그렇게 보냐고 보면 사실 3월 말에 여러분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2차 전지가 작년부터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2차 전지가 크게 하락한 위치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럴 경우들은 큰 영향이 없고요. 특히 2차 전지 섹터들이 트럼프 당선되고는 공매도가 정말 줄었거든요.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것은 트럼프 당선보다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되기 하루 전날 그때부터 1월 18일 사이에 공매도 변화율입니다. 정감 보면 다 파란색으로 공매도가 확 줄고 있고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요 짧은 기간에 공매도가 74%가 확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공매도 세력도 더 이상 주가 빠지기가 어렵다. 더 빠지면 밑에서 팔면 더 이익이니까. 근데 확 팔았다. 그렇다면 주가가 저점에 가까워졌다.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62%나 확 줄었고요. 그래서 전체 공매도가 많은 애들도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한 27%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가 확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 바닥이 가까워졌구나. 공매도 세력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공매도 청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의외로 공매도 측면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또 특히 가장 공매도 많은 줄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포스코 홀딩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 뭐 요런 순이니까요.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2차 전지는 일단 올해 2차 전지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까.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보면 미국 전기차 판매 추이인데 요건 유진투자증권인데 올해 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율을 보게 되면 2021년부터 계속 증가율이 하락을 하다가 올해 증가율이 첫 반등 이어진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기차 판매 추이도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1.7% 역승장이랐는데 올해 14.7% 승장을 할 거다. 그렇게 보면 전기차 업황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면서 턴을 한다. 그러면 주가도 올해 어딘가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바닥을 잡고 뭐 제일 저점에 매수하는 건 쉽지 않지만 언제가 바닥이다. 그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에코프로 BM에 따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그 다음에 업황으로 수출입, 달이 증가하는 거. 그걸 본다면 턴을 하는 시점. 그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건 뭐 미래에셋 리포트인데 요 리포트가 나오고 아직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포함 안 된 리포트지만 보게 되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올해 빠르면 2분기부터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 동박, 전해액, 분리막 모두가 증가를 할 거다.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사실 리포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상반기까지건 확정가보다는 좀 스슬 가고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있고 대신 하반기부터는 확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미래에셋 리포트보다는 한 분기 정도 늦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쨌든 주가 바닥이 일어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사실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고 또 힘드신 부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언제 새로 접근을 할까 하신 분들이 있고요.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설명을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되시고 앞에서 올해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큰 그림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2차 전지, 전기차하고 태양광, 폴리실리콘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점이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고 캐파가 있는데 중국이 따라오면서 물량을 공세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하고요. 또 비슷한 건 태양광이 대중화된다. 처음 나오고 대중화된다. 전기차도 막 나오면서 결국은 대중화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태양광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전기차 대중화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OCI 홀딩스 월봉 차트고요. 아래에는 만든 폴리실리콘이죠. 태양광의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으로 이렇게 놓고 봤는데 처음 2007년 뭐 요때 태양광 대중화된다. 새로운 에너지다. 그러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OCI 주가도 확 급등을 합니다. 요게 우리 한 2023년 전기차 지금 양극재라든가 대중화된다고 확 한번 움직이고 그때 뭐 가격도 비쌌잖아요. 비슷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중국이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보면 급락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또 양극재라든가 2차 전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 주가는 확 빠지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한 1년 반 정도 횡보를 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더 이상 반등을 하지 않습니다. 반등을 하지 않고 살짝 반등하는 신호만 살짝 나왔지만 주가는 앞쪽 고점을 넘어서 정말 큰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건 대중화가 되면서 캐파가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되면서 다시 한번 확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런 뒤쪽에 상승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중화로 가면 결국은 캐파가 늘어나면서 상승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저런 큰 상승이 나왔고 또 보면 OCI 홀딩스 주가는 고점 대비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길게 보면 2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거든요. 고점 대비. 그래서 보면 지금 2차 전지도 고점 대비 한 2년 정도 흘러내린 위치도 있고 이제 올해부터 변할 수 있다. 이런 시점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으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은 대중화 보고 뒤에 크게 상승을 기다리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잘 또 저점 받으면 한 번에 확 상승이 날지 점진적인 상승이 날지 그건 바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또 어떤 것들이 대중화될 때 보면 점진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가도 확 퍼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여러분 핸드폰 사실 기존에는 피처폰이랐지요. 그때 노키아가 세계 1위를 했는데 노키아가 피처폰이 갑자기 없어지겠어? 그러면서 누가 저쪽으로 빨리 가겠어 했는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긴 듯하지만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렸지요. 그래서 시장 혁신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바뀔 때는 급격히 확 바뀌는 측면도 늘 내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젤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캐파 같으면 전기차로 확 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 또 불을 뿜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이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뭐 올해가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시점이니까 또 참고 또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주가 저점을 이용하셔서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충분히 매수 위치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펀더멘탈 얼마나 저평가인지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빨간색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PBR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PBR은 자본 총계하고 주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하고 주가 시가총액하고 똑같으면 1배가 됩니다. 이게 적정 주가라고 보는데 자본 총계가 훨씬 크게 되면 1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자본 총계 나누기 시가총액이니까. 그러면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보다 크다. 그러면 청산을 해도 여러분 주가 가격보다 돈을 더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배 이하는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0.4배 이하입니다. 정말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라인 0.4배 이하일 때는 보면 2020년도라든가 2022년도 0.4배 이하에서는 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항상 뭐 대형주라는 것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았고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을 때 사놓고 또 시간에 투자하신다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많고 그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저평가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캐점에 따른 2차 전지 둔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데 뭔가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악재는 서서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위치다. 그만큼 저점 위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과거처럼 빠르게 상승을 할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지 그건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 저점 위치다. 그건 밴드를 보면 우리가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뭐 업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맨 먼저 앞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렇게 PBR 밴드가 저평가까지 왔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더 이상 뭐 하락은 쉽지 않다. 그러면서 공매도 청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공매도 비중이 0.1입니다. 0.1. 남아있는 공매도 비중이 0.1인데 코스피 평균 공매도 비중이 0.18입니다. 즉 다른 코스피 보다도 더 공매도가 이제는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점까지 왔다 연결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공매도 쳐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다른 코스피 평균보다 공매도 비중이 낮아진 겁니다. 그건 또 요거로 보면 저점 위치다. 요것도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철강 부분입니다. 철강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맨 오른쪽 중국 품목별 유통 가격입니다. 오른쪽 보면 거기에 뭐 작은 걸로 보면 중국 여령가, 중국 내년가, 중국 철강가 이렇게 쓰였듯이 요 그래프는 중국 철강 가격입니다. 품목별. 그래서 오른쪽 거 보면 확 떨어졌다가 다 반등이 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가 확 8월 달 정도가 됩니다. 확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전체가 반등이 나오고요. 8월 달에 보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제철소 짓지 말라는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제철소를 못 짓게 하는 고시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 부양책도 뒤따라서 확 나왔죠. 그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 확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은 1분기에서 2분기 지나면 우리나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8월 달에 저점을 잡았으니까 반영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1월 달에 포스코가 열연이나 호판 가격을
톤당 3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인상을 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품목별 유통 가격도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까지 중국 저가 철강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가장 어려웠던 포스코에 살짝 희망이 보인다. 철강.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요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렇게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뭐 한 번에 확 좋아지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아직은 뭐 확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철강 부분이 워낙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 보면 이익이 살짝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 철강 가격 1월 달에 인상했는 게 포함이 되고요. 대신 1분기에도 한 700억 가량 일회성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살짝 좋아지고요. 물론 4분기는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거다.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 4분기 실적도 뭐 조만간 나올 거니까요. 뭐 그런 설명도 있고 1분기 때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철강적인 측면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바닥을 잡고 살짝 좋아진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리튬 가격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리튬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인데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됐는 게 현재 리튬 스팟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리튬을 만드는 원가입니다. 원가. 그래서 보면 레피도라이트나 중국 재련 같은 경우는 원가보다 리튬 가격이 더 삽니다. 즉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더 하락하기는 어렵다. 벌써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화목 중단, 생산 중단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등을 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이 가장 바닥이다. 그리고 또 유리한 것은 요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에 보면 남미 연호 리튬 가격입니다. 생산하는 거 보면 가장 비용이 낮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남미 연호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리튬에서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만큼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 저점에서 올해부터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가격,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철강 가격 어느 것들을 보더라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가 와서 2차 전지 뭐 보조금 혜택 이런 것도 나왔지만 또 하나는 중국 배제하겠다. 이것도 명확히 했거든요. 그러면 원료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나머지 생산이 되는 뭐 리튬은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의외로 올해 좀 더 중국산을 제외한 리튬은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 충분히 저점 메리트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월봉 차트인데 보면 2023년 2차 전지 수혜를 타면서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했다가 2차 전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신사업이 없을 때 위치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사업 2차 전지 밸류가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올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확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뭐 기본적으로 0.4배 정말 저평가 위치고, 여기에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코스피보다도 공매도도 적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철강도 업황상 바닥을 잡아가고 리튬도 바닥을 잡아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형 2차 전지 종목 중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2차 전지 뭐 장비 섹터들 보면 또 많은 섹터가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연구를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면 실적들을 전부 다 쫙
통계를 내거든요. 엑셀 파일의 관련주들. 어떻게 통계를 내냐 하면 살짝 보여드리면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 안 났으니까 3분기 실적 보면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 쭉 옆에 있고 또 옆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맨 가에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됐는지 적자로 바뀌었는지 쫙 나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되고 또 자본 총계 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거든요. 요거 만들어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관련 업종 중에 다 비교를 하고 그 중에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하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종목들이 훨씬 주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재작년 3분기보다 작년 3분기 좋아진 기업은 한 두 종류 보면 코윈테크나 엔시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요 두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여기에다가 자본 총계가 부채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어렵지만 자본 총계가 크다는 것은 또 그래도 안정성도 있다. 그래서 부채가 더 큰 기업은 또 약간 피하고요. 그럼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0보다 낮은 또 저평가고 또 재작년보다 작년 3분기가 영업이익은 또 좋아졌고 요렇게 보고 또 두 종목 중에 두 종목 다 특징이 있던데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전고체가 나오면 또 게임 체인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본업도 잘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전고체 관련주다. 요런 것까지 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중소형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중에 가장 저평가는 코윈테크니까 코윈테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윈테크 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에코프로 BM 앞에 차트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9월 달부터 계속 저점을 깨고 하락을 해갑니다. 2차 전지. 그런데 코윈테크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을 먼저 잡고 버틴다. 또 실적도 먼저 좋아졌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상한가가 갔죠. 요때 전고체 배터리 장비 납품을 했다. 물론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지는 않고 시제품에 대한 납품이지만 요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먼저 납품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 여기에 몰립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품에 납품 들어가는 기업들이 뒤에는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붉어지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차트적으로도 다른 2차 전지 차트보다는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 코윈테크 설명을 드리고요. 늘 뭐 설명을 드리지만 중소형주들은 뭐 강한 상승보다는 늘 아직은 2차 전지가 업황이 확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훅 움직이면 또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다. 그래서 큰 랠리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정도에 놓고 바라본다.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요건 뭐 미래에셋 리포트인데 2차 전지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요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고 맨 왼쪽은 테슬라 4680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죠. 지금 뭐 워낙 사지면서 좀 캐파를 늘려가는데 저가형 LFP 배터리 요렇게 해놨는데 리포트에서는 겹치는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보라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좋아지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 기업들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또 리포트 내에서는 탑픽으로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LNF, PNT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PNT라든가 요런 것들은 뭐 겹치는 중간에 위치를 해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중간에 겹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요런 전략도 있다. 뭐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면 2차 전지 바라볼 때 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주도주 매수 기법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올해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유동성 또 수급 측면에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소형주들은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약하면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나 업황이 나쁜데 그런 종목들 속에서도 먼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큰 돈들이 움직이는 기업.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채권이니까 빚을 빌려줬는데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러면 부채가 자본금으로 바뀌니까 회사는 좋아지게 되는데 바뀐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전환이 될 때 주당 얼마에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당 전환 가격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 50억이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50억 가지고 있는 세력이 주당 전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요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뭉칫돈하고 움직인 가격하고 주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세력하고 나도 비슷한 가격에 주가 매수한다. 요런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요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쉽게 말해서 회사 대표. 회사 대표가 시장에서 주식을 장내 매수한다. 여러분들처럼 돈 주고 같이 매수한다. 회사 대표가 그냥 매수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회사 대표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를 해놓으면 지나고 나면 수익으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시 중에 회사 대표가 매수할 때 보면 회사 대표가 장내 매수라고 표현이 딱 나옵니다. 사실 이게 공시 이마한데 작게 나왔어. 보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뭐 알려주면 좋지만 잘 안 알려주는 측면도 있고요. 요런 것들. 또 아버지가 대표인데 자식에게 정려를 한다. 정려를 할 때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이 적거든요. 그러면 정려를 할 때 보통 바닥을 형성을 한다. 요런 것들. 요건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장내 매수가 어느 부분에 있고 요거 자세한 거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기법들 또 나열이 돼 있으니까 또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또 오셔서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중소형주 매매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 너무너무 어려웠지요.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짝수 연도에는 많이 하락을 하고 홀수 연도에는 훨씬 크게 상승을 하는 게 항상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저점을 잡고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국장 또 뭐 어렵다 하시지 마시고 올해 반드시 기회가 있으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요.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